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제가 결혼한 지 5개월 된, 사람인데요. 네네. 그 아내가 그 자궁에 임신을 한 것 같아서요. 아, 그러세요. 네네. 박혜성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네네. 한번 받아보십시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박혜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자궁에 임신이 의심된다고요? 네, 그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그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요. 네, 아내가 갑자기 입덧도 하고, 네, 그 생리도 안 해서 지난주에 테스트기를 사가지고 네, 검사를 해봤는데 네, 임신인 것 같아서 바로 병원에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찰 결과 한 3, 4주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초음파로 아기집이 네. 확인이 안 되어서요. 네. 그래서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하고 왔어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그 의사 말이 자궁에 임신이어서 네. 아기집이 초음파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에 진료 보러 오라는 네, 의사 말을 듣고 오늘도 갔는데 네. 그 진찰은 안 하시고 피 한 번 더 뽑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 뽑았더니 그냥 가라고 하시더군요. 네, 제 생각에는 피 말고 초음파를 한 번 더 부탁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건 아닌가요?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거겠죠? 네. 네, 그 동네 개인 병원이라서 네. 그런가 영업상술에 이렇게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지난번에는 한 5만 5천 오늘은 이제 진료비가 5만 9천 원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돈은 둘째치고 네, 중요한 일이라서 네.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에 네, 그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네, 초음파는 대략 5, 6주 돼야 네, 그 아기집이 확인이 된다고 하고요. 네, 3, 4주인데 아직 안 보인다고 하니까 네, 자궁에 임신일 수도 있다고 네, 덜컥 겁붙어주고 네. 이것저것 검사를 받으시는 게 아닌가 해서요. 네.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그 3, 4주 때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네, 그 한 3, 4주 때는 그 초음파로 아기집이 아예 확인이 안 된다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궁에 임신이라면 네, 그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네, 치료를 한다면 네,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면 네, 큰 수술이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아내가 복통 및 하열 등 증상은 없는데요. 네, 자궁에 임신이라면 네, 하열 및 복통의 증상은 언제쯤 나타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아시는 게 많으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이 과잉 진료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실은 자궁에 임신은 실은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게 놓쳐서 놓친 게 아니라 증상이 굉장히 애매하고, 네. 그다음에 그냥 본인은 맨스했다고 얘기를 해서 맨스인 줄 알고 그냥 염증 치료했는데 나중에 자궁에 임신으로 진단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맹장처럼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지 뭐 이제 진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산부인과 의사를 좀 약간 돌팔이 만들거나 당황하게 만들거나 환자들하고 굉장히 논쟁이 되기가 쉬운 게 자궁 임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기 증상부터 진단을 할 때까지 시간이, 그리고 이미 자궁에 임신이 터져버려서 파열돼갖고 배가 많이 아파서 종합병원 가면 자궁에 임신 쉽게 진단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전에 진료했던 개인병원 의사는 완전히 돌팔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자궁에 임신 때문에 제 주위의 의사들도 환자들한테 이렇게 막 그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환자들은 왜 자궁 임신을 진단을 못하냐고 하는데 실은 그 진단 과정이 쉽지 않아요. 이분도 지금 피 검사하고 또 다시 피 검사했잖아요. 네. 피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있는데 어쨌든 자궁 임신은 일단 기본은 네. 왜 자궁 임신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네. 보통은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네.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팽대부라고 하는 데서 만나요. 팽대부에서 만나고 이렇게 가고 일주일에 자궁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 가장 흔한 데가 이 난관. 이게 되게 95%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드물게 난소에 1%, 그다음에 복강에 생기는 경우도 한 1, 2%. 그다음에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경우 굉장히 드물고 자궁 경부에도 1%.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 나팔관, 네. 난관에가 생기는데 여기에 자리 잡고 보통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자리 잡은데 수정란이 되면서 이렇게 갖고 움직이게 되는데 안 움직이는 게 이제 자궁 임신의 원인이거든요. 네. 뭐 어쨌든 이게 가장 많은 원인인데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임신낭이 바깥에 있다 그래서 자궁 외 임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자궁 임신은 어쨌든 1988년도에 그 모성 사망률
15%를 차지했고 네. 1970년도에 비해서 1989년도에 자궁 임신이 5배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임신 1000건당 한 47.6건이고 네. 30세에서 34세가 네. 한 37%,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흔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이 자궁의 임신이 재발생할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러니까 실은 자궁의 임신 이제 수술을 해버렸거나 수술한 사람들 걱정이 그 다음에 또 임신될 때 자궁의 임신이 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인데 그러니까요. 주로 자궁의 임신이 생기는 것은 염증이라든가 나팔관의 염증이라든가 네. 나팔관에 선모가 있는데 이 선모가 이렇게 수정란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선모의 운동이 안 돼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다음에 자궁의 임신이 또 될 확률이 7배에서 13배나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자궁의 임신 후에 그 다음에 자궁 내 임신이 될 확률이 한 50에서 80%. 네. 그다음에 난관 임신이 다시 될 확률이 한 10에서 25%인데 어쨌든 그 외의 사람도 이제 불임으로 남게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자궁의 임신의 그 크기라든가 위치, 그다음 그 현재 반대편 나팔관의 어쨌든 상태, 뭐 치료 방법이나 불임 병력 같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고 가장 많은 원인은 염증이에요. 나팔관 염증이나 골반염, 감염. 그다음에 이제 수술에 의해서 난관 손상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자궁 내 뭐 피임 장치를 했거나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많이 했거나 복강경 수술을 했었다든가 아니면 골반의 염증이 증가했거나 흡연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되게 이제 자궁 임신은 증상이 없을 때 이분처럼 임신인 줄 알고 갔는데 초음파상 임신낭은 안 보이고 피 검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증상이 없을 때 진단하는 경우부터 뭐 하복통이 굉장히 심하고 쇼크까지 가갖고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파열이 되면 되게 알 수 있지만 파열이 안 될 경우 잘 모르고 이제 파열이 됐을 경우 빨리 지혈을 멈춰주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10대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흑인이나 백인도 그렇고 10대 자궁의 임신을 전혀 부모들이 생각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네. 임신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다가 계속 배가 아픈데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뱃속에 피가 많이 고여있거나 아니면 쇼크 와서 이미 이제 그래서 10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파열 전에 진단이 되면 다음에 임신 확률이 높아지지만 파열이 되면 임신 확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하면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분처럼 이제 피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봐야죠, 진단을. 네. 진단인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증상이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은요,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이제 자궁의 임신 3대 증상은 복통, 네. 좀 생명 없는 무월경, 질출혈. 이제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있기도 하고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무월경만 있고 질출혈이나 복통이 없을 수도 있고 네. 무월경에 질출혈만 있거나 무월경에 하복 통증만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이 세 가지가 주로 증상인데 초기 임신의 정확도가 어쨌든 5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자궁 외 임신인지 자궁 내 임신인지 특히 이제 배란이 늦게 된 건지 아니면 정상 임신이긴 한데 그러니까 생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임신, 그러니까 유산기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데 그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이 말한 것대로 육모성 성선자극 호르몬이라고 베타 H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육모성 성선자극 호르몬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태반에서 나오는 건데 네. 보통 임신 6주에 그게 피 검사를 하면 정상 6천에서 한 10,0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 임신일 경우 더블링 타임이라고 있어요. 네. 2배가 되는 시간. 그게 보통 한 2, 3일 정도 되는데 48시간 이분이 이제 피 검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피 검사를 했는데 1000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48시간 후에 이틀 후에 피 검사를 했는데 66% 정도. 그러니까 1660 정도 돼야지 이게 정상 임신이에요. 네. 근데 이게 2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틀 후에 66%보다 더 떨어져 있다.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 1000인데 한 1010이나 1100밖에 안 된다. 이면 자궁의 임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궁 외 임신이거나 아니면 자궁의 임신 중에 유산이 되고 있거나 자궁 안에서 유산이 되고 있을 경우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 떨어지는 시간이 보통 7일 이내로 반이 떨어져야 되는데 7일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반보다 덜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00이 일주일 있다가 이제 유산되고 있는데 자궁의 임신이 아니고 임신낭이 안 보이는데 일주일 있다 피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1000이 500으로 반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유산되고 있는 거지만 아니면 덜 떨어졌을 경우는 자궁의 임신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초음파상 보이면 실은 진단이 쉬워요. 자궁의 임신이 그러니까 자궁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초음파상 딱 임신낭이 보이면 쉬운데 네. 임신낭이 적어도 초음파상 2000 정도는 돼야지 보여. 아. 그러니까 육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 2000 정도 돼야 돼 보이는데 피 검사를 했는데 한 100이나 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수치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경우는 유산되고 있거나 자궁의 임신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음파상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이제 2000은 됐는데 자궁 안에가 임신낭이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48시간 후에 피 검사를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자궁 임신을 거의 의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피검사를 하신 거군요. 자꾸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과잉 진료한 건 아니고 네. 초음파는 이제 요즘 초음파가 굉장히 발달돼서 네. 화상이 굉장히 많으니까 선명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초음파가 굉장히 잘 안 보이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초음파의 그 질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웬만하면 한 5, 6주때도 자궁 임신을 발견하는데 초음파의 화질이 좋아져서 그 파열되기 전에 이제 할 수 있고 네. 이분이 이제 궁금한 게 치료인데 만약에 자궁 임신일 경우 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수술 치료예요. 아. 이제 자궁 나팔관에 임신낭이 있고 네. 이미 이제 뭐 거기서 심장까지 만약에 뛰고 있고 네. 나팔관에 임신낭이 있다. 그렇게 이제 나팔관을 제거를 하든지 나팔관을 째고 이렇게 자궁 임신을 떼든지 네. 복강경으로 하든지 뭐 개복을 하든지 할 건데 어쨌든 임신 성공률은 보통 한 60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궁 임신 될 확률이 한 54에서 60% 정도 되고 네. 한 7명 정도 했더니 자궁 임신 한 70% 정도 그 후에 이제 자궁 외 임신 재발하는 게 한 13%라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 가장 흔하고 네. 이제 그 외에 이분이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수술 외 치료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피검사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활동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심장이 안 뛰고 네. 출혈이나 자궁 내 파열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말한 대로 그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MTX라고 하는 약이에요. 아. 이건 이제 항암제예요. 네. 항암제인데 보통 하루에 킬로그램당 1mg, 그러니까 50kg일 경우는 50mg 원앰플 정도 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이틀 간격으로 한 5번 정도 썼을 경우 성공률이 한 96%. 그러니까 수술 않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가끔은 자궁 임신 이제 수치가 100, 뭐 50, 30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궁 임신이 피 검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유산되고 있어요. 자궁 외 임신돼도 아래로 자연 유산되듯이. 그럼 이제 복강내나 나팔관 안에서 이제 흡수가 돼요. 이게 이제 네. 자연 치유거든요. 네. 이제 용모성 성성자극 호르몬이 떨어진 소견을 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네.